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6강 exercise 1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 could be seen as compatible with the idea of an exclusionary citizenship, but that's a hard balance to maintain. 자, 미국에서 주어입니다. The practice인데 연습 말고 관행. 어떤 것의 관행이냐면 여러분 오브가 전치사예요. permit ing 붙이셔야 되고요. 허용하다라는 permit는 문법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 목보 to. 자, 목보 to라는 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도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도 나올 건데 그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인데 aliens, 외국인들을 뭐 할 수 있게 하는 관행?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관행이 동사가 나옵니다. could be seen,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as compatible, 양립 가능한. 어떤 아이디어와 양립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냐? 5번 exclusionary citizenship. 요거는 알려준 단어입니다. 얘는 배타적 시민권. 말이 조금 어렵죠? 배타적 시민권. 자, 여러분 저희가 배타적이라는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exclusion, exclusive가 특히 형용사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얘의 뜻은 형용사니까 배타적인이에요. 근데 이걸 배타적이다라는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시면 문맥에서 이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냐? only의 의미요. 유일한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 쉽게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편한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반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갑자기 다른 학년에서 다른 반에서 막 구경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자, 이제 우리 반 아닌 사람들 다 나가 라고 하는 건 우리 반 아이들만 우리 반 안에는 우리 반 아이들만 있어야 돼. 다른 학년, 다른 반 학생들 다 나가.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건 only의 의미로 유일한 그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의 아이디어, 개념과 양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요 양립 가능한 이라는 요 단어도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양립 가능한. 양립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양쪽에서 다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립 가능한. 한국어가 어려우면 한국어 뜻을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양쪽 다 성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충전기가 있는데 이 충전기는 아이폰과 삼성폰 둘 다 양립 가능하다. 그러면 브랜드 따지지 않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1번 문장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이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투표권을 지금 여러분 누구만 투표할 수 있냐면요. only 시민권자들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도 되지 않아?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져야 하지 않아? 라는 생각과 양립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1번에서 양립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hard balance 라고 했죠. 그러면 양립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요렇게 해야 양립 가능이에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양립이 가능하다. 근데 양립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양립 가능하지 않다. 왜?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1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 그건 되게 힘든 균형이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양립 가능하지 않구나. 다시 말해서 투표권이 여전히 시민권자에만 있고 외국인은 없구나. 자, 2번. 만약에 the vote, 투표권이 of all rights, 모든 권리 중에 투표권이 있다면 어디에? In the hands of non-citizens. 이 non-citizens라는 게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손에 있다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citizen으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지금 다 alien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entire distinction between resident, alien, and citizen be abandoned. 자, 여러분 여기에 between A and B 거주 외국인과 시민 사이의 전체 구별이 왜 버려지지 않겠어요? 폐지되지 않아야겠어요? 라고. 자, 여러분 우리 여기도 구조가 조금 복잡하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문장에 있던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서 구조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앞부분에 요 why should와 not 자리요. 그렇다면 why should the entire distinction not be abandoned? 입니다. 그러니까 요 and가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이 count 여겨지지 않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전체의 구분이 왜 동사 두 번째 폐지되지 않는가?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들이 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그 전체의 구분, 거주 외국인과 시민 사이의 전체 구분이 폐지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2번 문장을 정리하면 여러분 2번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는지, 왜 양립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외국인은 시민이 돼버려요. 구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외국인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분이 폐지되어야 되는 거야.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는 건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소리거든요. Indeed, 실제로 something like this thought, 이 생각과 비슷한 무언가가 아마 lay behind, 어떤 걸로 놓여져 있었을 거냐면 자 여러분 요 lay는 lie의 과거 시제입니다. lie, lay, layin. 이것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alien voting의 disappearance, 폐지가 배경에 있었어요. 외국인 투표권의 폐지입니다. 뭐와 함께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after 1920, the only way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was to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and not residents.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장이 길죠? 자, 단어요. universal suffrage 하면서 알려준 단어입니다. 보통 선거권. 그러니까 성인 시민의 보통 선거권을 1920년 이후에 주게 되었는데 그때 유일한 방식이에요. 어떤 유일한 방식?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일종의 배타적인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이 제한하는 거였어. 뭐를 누구에게 제한할 거냐면 citizen에게만 제한을 할 겁니다. 누가 아니고요. resident는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2번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외국인이 시민이 돼야 되니까 외국인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어. 그리고 그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1920년대 배타적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이 둘 다 뭐예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 외국인은 지금 투표권이 없어요. 그죠? 잘 보이게.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직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 그냥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구나. 그리고 투표권을 주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아직 뭔가 더 핵심이 안 나온 느낌인데 그 핵심이 이제 4번 문장에 나옵니다. 자, 4번 보러 갑시다. 그러나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can countenance this distinction.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 no theory가 주어인데요. 이론이 no 없대요. 자, no는 명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이 좀 잘 안 된다. 이론이 아니다. 좀 해석이 어려우면 해석이 잘 안 되면 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는 걸로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no를 아예 can not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해석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은 countenance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countenance는 알려준 단어예요. 지지하다. 이 구분을요. 여러분 이 구분은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citizen과 resident요. 이 구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citizen과 resident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이 구분을 지지하는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 2, 3번 읽은 글에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았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였냐? 이 사람은요. 이거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문제야. 투표권을 왜 시민권자에게만 줘? 왜 시민권자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도 지지하지 않아 라고 말했잖아. 이거 문제 있다. 투표권을 왜 시민권자에만 주지? 라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더 읽어봅시다. The laws, 법이 어떤 법이요? concerning. 자, 여러분 얘는요. 아예 전치사로 외워주세요. 뭐뭐에 관련된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련된 법은 must be pp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당연히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are taking part in it. 그걸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residence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자, 여러분 residence는 거주인데요. 그게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는 테스트, 여기에서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깔끔합니다. 거주가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뭐에 관련된 기준이냐면 someone is taking part. 누군가가 그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바로 residenc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답도 바로 알고 눈치를 챘으면 좋겠다. 답도. 솔루션. 투표권 누구한테 줘야 돼? 자, 여러분 방금 거주가 유일한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투표권은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아까 이 사람이 문제로 삼았던 왜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줘? 내 생각엔 거주자한테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확대를 해나가냐면 방금 말했어.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생활에 같이 법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거주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주자한테 뭐 줘야 돼? 투표권 줘야 되지. 자, 뒤에도 읽어볼게요. 자, 요 as is는 이렇게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as it is 요 부분에서 it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생략이 돼서 as i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방금 앞에서 본 문장. 어떤 문장? 거주만이 이 사람이 참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as 뒤에 앞문장 전체에 이어지는 it이 온다면 생략을 할 수 있고요. 이때의 it의 해석은 뭐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is understood,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보편적으로,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자, when it comes to 덩어리 나왔네요. 덩어리째 외워두세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 뭐에 관해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냐? Which citizen should have a voice in a local government? 그러니까 무슨 시민이, 어떤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할까? 여기에 voice가 목소리겠죠. 어디에서? in local government,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주자가 지역 사회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투표권을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 글이 설명하고 있네요. 와, 여러분, 저희 이렇게 화려하게 필기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색깔도 알록달록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특히 이 문제는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여러 번 여러분이 정리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능하다면 해석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가 될 문장이고 길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빠르게 읽어서 시간 단축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수능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어라? 기존의 시민권자에서 뭐로 바꾸자? 거주자로 바꾸자 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